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뉴스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느냐, 언택트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라는 용어 자체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언택트가 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언택트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나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라는 용어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갈게요. 자, 언택트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UNTACT라는 철자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연결하다, 이 컨택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반대를 뜻하는 언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놓게 되면 언택트라는 거예요. 결국은 언택트라는 건 뭐냐면 비접촉.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외출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관을 가는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어떠한 소비 활동을 하게 될 때 이 소비 활동을 뭐를 통해서 하게 되죠?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넷플릭스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인터넷 채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TV를 많이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존에도 우리가 언택트 소비는 있었어요, 쭉. 근데 기존의 언택트 소비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언택트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성인 남녀 대상으로 3,2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언택트 소비가 증가를 했다라는 응답이 71%, 증가하지 않았다는 게 28.9%가 나왔습니다. 자, 언택트 소비가 왜 증가를 했느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줄여서, 결국엔 이게 가장 큰 대답이 나왔고요. 그 밖에 이거 내용들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가 있어서 결제가 편리해서, 그 다음에 직원가에 부담스러워서 대기하지 않고 구매할 수가 있어서, 이거 말고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유나 세 번째 이유나 다섯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언택트 소비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 이게 가장 크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바뀌게 된 소비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언택트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자체가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4차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4차 산업혁명 구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2000년대부터 우리가 경험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필요 없는 기술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람이 어느 정도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인력이 필수로 들어갔었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언택트 기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언택트라는 건 뭐냐?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 간의 접촉이 필요가 없는 것, 결국에는 기계가 대신 사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인더스트리 1.0, 2.0, 3.0, 4.0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인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1.0, 이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리자 그런다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증기기관. 자, 다음에 2.0 산업혁명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은 이 증기기관의 발달로 인해서 뭐가 필요하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컨베이너 벨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1차로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2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세 번째 3차 산업혁명은 뭐가 주가 되냐면 생산은 기계가 하고 운영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생산은 기계가 대신해주고 운영은 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사람이 대신 기계를 조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0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생산도 기계가 하고 운영도 기계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결국에는 1차 산업혁명부터 우리가 고차원의 산업혁명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점점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고 기계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산업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자,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무엇인가? 1차 산업은 언제 일어났냐면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18세기 때. 자, 이게 뭐냐? 바로 증기 엔진 기술의 원동력이에요. 증기 기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제일 처음 만들었느냐? 바로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처음으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던 수많은 일들이 자동화가 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증기기관이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기기관이라 그런다면 가장 먼저 좀 생산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를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전환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에 일했던 우리가 농업, 근간이 됐던 농업에서는 사람이 다 수작업을 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공업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실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시대, 이 근대시대라는 게 바로 1차 산업혁명으로 근대가 이제 실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기기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수증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우리가 증기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재미난 얘기냐면 이 1769년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처음 일어난 이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1769년도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언제냐? 우리나라 영종조시대입니다. 영종조시대. 드라마 이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나왔던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증기기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술의 격차가 많이 나는 줄 알겠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왕조 문화에다가 영종조 시대였는데 영국에서는 이 증기기관이 발전이 돼서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철로를 깔기 시작을 하고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때 영종조 시대 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 실용주의의 학문이 좀 많이 발전을 하는 시대로 되어 있었죠. 이건 그냥 재미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근대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좀 풀이하자 그런다면 가까울 근자에다가 시대 대자예요. 이제 가까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바로 이 증기기관의 발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산업혁명 한번 볼게요. 자, 2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 자, 2차 산업혁명은 1865년도에서 1900년대에 일어난 거고 전기 기술이 원동력입니다. 자, 1차의 때는 우리가 증기기관이 굉장히 핫 이슈였죠. 2차에서는 뭐냐? 이 증기기관이 이제 전기 기술로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발명왕이라고 불리우는 에디슨 있죠. 이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와는 다르게 에너지의 형태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게 됐죠. 증기는 한 형태로밖에 안 됐었지만 이 전기라는 거는 에너지 형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시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가 결국에는 컨베이어 시스템 도입을 만들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1차 때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주도를 했었고요. 2차 때는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1차는 영국, 2차는 미국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때 이제 이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업과 분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협업과 분업. 지금도 컨베이어 시스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데 가게 되면 대량 생산을 할 때는 항상 사람이 자기 맡은 일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내가 맡은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 문만 계속 끼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자동차 문만 끼우는 역할인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를 끼라고 그런다면 못 낀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2차 산업혁명, 이 컨베이어 시스템, 이걸 풍자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찰리 채플린 있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모던 타임즈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러한 풍자를 많이 했던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산업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3차 산업혁명입니다. 드디어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산업혁명부터는 우리가 잘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대중화, 인터넷 보급으로 촉진, 그 다음에 닷컴 버블 시대 발생. 이 닷컴 버블이란 게 뭐냐면, 주식시장을 좀 오래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코스피 시장만 있었는데,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따라해서 본따서 만든 게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근데 이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스닥 상장 처음 했었을 때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엄청나게 상승이 하는 구간이 한번 나와요. 장 초반 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닥 월봉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때 보이시죠? 이때 2900선까지 찍었었어요. 코스닥이. 2900선. 지금 코스닥이 700포인트, 800포인트 왔다리 갔다리 하죠. 코스닥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1998년도에요. 99년도, 2000년도입니다. 딱 이때의 구간이에요. 2000년대 구간이.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이코스, 야후, 뭐 다음 이런 것들이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올랐고, 그 뒤에 꺾이는 거 보이죠? 이게 닷컴 버블이라고 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급 하락을 맞는 구간도 있었죠. 이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대예요. 1998년도, 99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이때 시절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닷컴 버블의 시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좀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결국에는 컴퓨터의 대중화, 그 다음에 인터넷 보급으로 촉진이 되는 시대,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12년도에 쓴 책에서 보게 되게 되면,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이었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인터넷을 동력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는 석유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힘 나눔이 발생을 했지만,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는 에너지 다툼이 아닌 협업이 중요, 이로 인해 권력이 분산됨이라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보게 되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올라온 주식 종목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이때 3차 산업혁명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거를 좀 보시게 되면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